어떻게 보면은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의 이 사퇴 선언은 예측이 가능했었다면 대법원 선고는 사실 그 내용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죠. 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반응이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사퇴 얘기는 잠시 뒤에 미뤄두고요. 지금 오늘 워낙 큰 사안들이 연달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저희가 소홀히 넘길 수 없는 일들이어서 먼저 대법원 선고에 대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반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왔다라고 밝혔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다. 유권자의 뜻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뭐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암초를 만난 셈이죠. 뭐 암초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 남은 대선 일정도 거침없이 달려나갈 것이다 이런 뭐 생각이 좀 들고요. 대한민국의 대법원, 사법부가 대선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판단 또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 이렇게 비추어지는 것이 과연 바른 옳은 길이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사법부의 판단은 매우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존중합니다. 다만 지금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날까지 불과 30여일 남겨놓고 이렇게 새로운 어떤 큰 변수를 대법원이 사법부가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이 과연 옳은 길이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좀 가지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이제 파기환송으로 결정이 된 만큼 파기환송심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 파기환송심만큼은 그 조기 대선 선거 국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충분한 심리를 통해서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그 항소심이 파기환송심이 진행이 되기를 전 바란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지금 좀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사실상의 출마 선언문 아닙니까? 저 지금 뭐 그 권한대행 국무총리직에 대한 사퇴의 변이지만 제가 듣기로는 출마의 변으로 들렸습니다. 네. 그런데 공교로울 건가요? 아니면은 오비 일학일까요?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이 있자마자 한덕수 권한대행이 기다렸다는 듯이 본인의 사퇴 선언, 출마의 변을 말씀하는 것 같은 이런 장면들, 이런 것들이 정말 아무런 연관성이 없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은 또 의구심도 가지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대변인님 말씀 들어보면 파기환송의 내용까지는 글쎄요. 이재명 후보도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변인님 얘기는 시기로 봤을 때 결과야 어떻든 간에 대법원의 판결이 3시에 발표되고 이어서 4시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의 변을 낸 것.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민주당은 참 어떤 근거인지 의혹은 참 잘 제기를 하는데 그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음모론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후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판결이 제 개인적인 법률가로서의 생각과 거의 100% 일치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은 이 사건 1심 법원 판결과 토시 하나 틀림이 없이 거의 일치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존의 정상적인 대법원 판결에 따를 때는 네. 이와 같은 판결이 항소심에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해서 갑자기 정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식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면죄부를 줬고 결국 그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거의 90% 가까운 어떤 후보로 추대를 됐습니다만 결국 사필 규정 아닌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사에 획을 그은 결정적인 판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정치인,
본인의 어떤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아가 오늘 조금 전에 봤더니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석고대죄하고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라는 직격탄을 날렸는데, 아마 그 계속 민주당 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식의 어떤 이재명 후보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어떤 흐름도 있지 않을까, 네. 제가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격앙될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좀 끊었고요. 일단은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끝난 건 아닙니다. 뭐 석고대죄까지는 이제 본인의 개인 의견을 전제로 저 당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윤상현 의원의 제가 개인적인 인용했을 의견을 뿐입니다. 네네. 전달하신 거고, 파기환송돼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또 판결을 해야 될 사안이 남아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요. 선대위 대변인으로 이번에 임명을 되셨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고 얘기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파기환송의 가능성을 전혀 예측을 안 했던 건가요, 이재명 대표는? 저희는 상고 기각을 확정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건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은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상고 기각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항소심의 재판부께서 판단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이 대법원의 과거에서 확립되었던 이런 판례들을 많이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자막으로만 지금 전해드리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육성 발언이 지금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자막 처리는 아직 안 됐고요. 저희가 좀 더 빨리 들려드리기 위해서 일단 영상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파기환송했습니다. 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으셔야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일단 내용을 제도 확인해보고 입장을 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정당에서 벌써부터 지금 뭐 후보 섭취라는 뜻처럼 정쟁적 발언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뭐 온갖 상상과 또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자막으로만 봤을 때는 저게 무슨 말인가 저도 약간 조금 의아했었는데 이제 앞뒤 맥락을 듣고 나니까 저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이 예상한 판결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뒷부분에 분명히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또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한 것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판단을 어느 정도 존중한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된 것 같고요. 정치권에서 온갖 상상과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 역시 중요한 거는 국민의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과는 다르지만 법도 국민의 합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군요. 근데 최근에 불과 오늘 오전까지 보던 이재명 후보의 표정과는 상당히 다른 굳은 조금 어두운 표정인 건 분명합니다. 예,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본인도 말씀을 하시지만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그만큼 대법원에서 이 상고 기각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무고함, 무죄를 확인해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좀 저희로서는 좀 뭐 실망이 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재명 후보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민의 뜻이 중요하고 또 국민과 함께 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고 또 지금 흔들림, 제가 뭐 모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흔들림 없이 대선에 임하겠다라는 그런 뭐 의지의 표현도 지금 함께 말씀을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정확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당에서 또 지금 공식 논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오늘 이 대법원에서 나온 이 판결 저희 존중합니다.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있을 이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영향을 이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만들어내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변인님을 통해서 당의 공식 입장을 추후에 듣도록 하고요. 대법원 선고 직후에 나온 민주당 의원들의 개인 SNS에 오른 반응들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경우에는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 뽑는 거다라고 첫 글을 올리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윤석열 재판에는 한없이 너그럽고 이재명 재판에 한없이 가혹한 법원의 태도를 규탄한다라고 했고요.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법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날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해식 의원은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다. 제가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김병기 의원은 이것들 봐라.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했다. 한 달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뭘로 하시는 겁니까?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후보에 대해서 파기환송했습니다. 기존의 민주당 의원님들 말씀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마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승복하라, 승복하라, 승복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승복하겠다는 말씀은 어떻게 하나도 나오지 않죠? 그리고 적어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하지만 그 내용을 서울 고등법원에서 다투어서 무고함을 밝히겠다. 이 정도의 의견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님들, 대법원장님 머리에 있습니까? 국민들 머리에 있습니까? 헌법 머리에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이 과연 이재명 후보의 당선에 유리할지 불리할지 냉정하게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존중한다. 저는 전혀 존중할 의견은 없는 것이고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뭡니까? 대법원이 이렇게 유죄를 해서 파기환송했다 하더라도 나는 대선에 나가가지고 내가 당선만 되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연장선상이 조금 전에 한 의원님이 얘기했는 앞으로 30일 있어봐라 라고 하면서 지금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그 감정이 격앙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제가 민주당 의원들의 SNS, 물론 개인 SNS에 본인의 생각을 올리는 건 자유입니다. 단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일반인의 말과는 좀 무게감이 다르다는 건 분명하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제가 하나 여쭙겠는데요. 조희대 사법 쿠데타다,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다, 그리고 오늘은 사법정의가 죽은 날이다. 불과 얼마 전에 탄핵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라며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상당한 요구와 요청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비교해 봤을 때 이번 대법원 판결에 민주당 의원들이 전혀 승복이나 수용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에 대해서는 대변인으로서 좀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제가 좀 전에 중앙선거선대위의 대변인으로서 분명히 이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그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지금 이제 이 사법부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직후에 몇몇 개별 의원들께서 좀 다소 거친 언사로 본인의 페이스북이나 이런 그 SNS에 글을 올리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 아직 아닌데 이것이 마치 당 모두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말씀 주시는 것들은 좀 과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우리 당의 의원들, 민주당의 의원들의 일부에서 뭐 사법 쿠데타다 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도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네. 과연 이것이 민주당 일부 의원들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많은 그 다수의 또 국민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네.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의 결과가 나왔을 때 나오기 전에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께서 단체로 몰려가가지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말씀 주셨을 때도 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개별 의원들의 생각과 당의 생각은, 당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듯이 네. 그런 기준을 민주당에도 공히 적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전제로 깔았던 게 SNS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는 무게가 좀 다르다. 특히 제가
그 질문을 드린 배경엔 이겁니다. 평상시였으면은 글쎄요. 이렇게 관심을 끌고 신중해야 한다라는 말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대선이 코앞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민주당이 잘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대법원의 선고에 대해서 저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저런 자극적인 발언을 하면 행여나 좀 악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좀 돼서 제가 여쭤본 말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법부를 향했다기보다는 본인들 지지층, 나아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러브콜이다. 저는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리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당내 게시판에 그런 걸 걸어야지 어떻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소셜미디어에 그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보여주셨죠.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이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말 최고 법원인 대법관님들을 이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은 대법원의 법리에 따른 판단을 사법 구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앞으로도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을 때에 국민들의 역풍이 무섭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는 국민이 한다. 국민의 뜻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국민의 뜻에 따라서 뽑힌 대법관님들, 그런 분들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추천하고 그리고 또 대법원장에서 추천을 하고 그리고 현직 대법원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추천을 했으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0분 중에 12분 중에 10명이 이렇게 해서 다수 의견으로 했습니다. 10대 2입니다. 그중에 2분은 일단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만 네. 제가 그분이 누군지는 추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그중에는 일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법관님들과 대법원장님들한테 대해서 이것들이라고 한다는 것이 저는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저희 제작진이 지금 김병기 의원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요. 이것들 바라는 빠졌답니다. 아마 저희 채널 A를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들 바라라는 문장은 김병기 의원이 지웠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고 네. 어쨌든 지금 사안과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자칫 지금 말을 아끼고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이 발걸음에 조금 좀 해가 될 만한 행동들은 의원들 좀 자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너무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 오늘 대법원 선고 또 파기환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와 다른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 좀 감정적으로 격양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시는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치달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향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는 것,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이제 당 차원에서 선대위 차원에서 준비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개별 의원들께서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에 대한 그 의사를 SNS에 좀 다소 과하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얘기하듯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국면에서 국민들께 어떻게 보일지 그런 부분들도 한 번은 다시 한번 저희가 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은 5시부터 당에서는 긴급 의원총회가 소집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총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 낼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당의 논의가 모여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당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정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도 소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네.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최진녕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너무 흥분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으시지 않을까. 저희도 충분히 대법관님들의 그 지금의 판결을 존중하고 그 판단에 대해서 사법부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의 국민도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민주당이 법치주의를 그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 대법원이 있다는 말씀도 한번 드리겠습니다.